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 등 수사당국이 1일 오전 코레일 본사와 대구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4번째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문화관광, 홍보 분야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대구 경북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8월에는 FC 바르셀로나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대구 동구소방서가 소방 수요에 맞춰 50년 만에 신서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심춘섭 서장을 미니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 등 수사당국이 1일 오전 코레일 본사와 대구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과 비교해 사고 경위를 철저하게 밝힐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 19일 동대구역에서 진주 방면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4번째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 29일 경주를 방문해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문화, 관광, 홍보 분야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김 총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2달여 남은 가시권으로 접어든 만큼 각 부처가 제반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점검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 이슈를 알아봅니다. 8월 대구에서는 FC 바르셀로나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경북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AI라는 키워드가 급부상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홍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 지역 키워드 살펴봅니다. FC 바르셀로나가 눈에 띄는데요.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 리가 FC 바르셀로나가 지난 4일 대구를 찾았습니다. FC 바르셀로나 2025 아시아 투어 에디션으로 15년 만에 한국에 방문하며 서울에 이어 대구에 온 건데요. 대구 스타디움 경기에 4만 5천여 명이 찾았고 FC 바르셀로나는 야말, 레반도브스키 등 최정예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우며 대구 FC를 5대 0으로 격파했습니다. 대구 지역 2번째 키워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입니다. 연관 키워드로 사망자도 눈에 띄는데요.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60대 여성으로 지난 7월 초 구역질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있다가 증상이 악화됐는데 알고 보니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었던 겁니다. 이후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악화돼 사망했는데요. 올해 대구 지역 SFTS 확진자는 지난 19일 기준 총 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4명에 비해 배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진드기가 한창 활동하는 4월부터 11월까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북 지역 첫 번째 키워드 에이펙 정상회의입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도 연관 키워드로 올라왔는데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관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경주로 들어오는 진입로와 가로 경관 등을 꾸미고 국빈급 숙소, 만찬장과 전시장도 단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호텔들도 9월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내부시설 정비에 돌입해 각국 정상을 맞을 준비를 이어갑니다. 경북 지역 2번째 키워드 AI입니다. 경북도가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발맞춘 종합대응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목표와 관련해 경북도는 인공지능 기반 제조업 혁신을 내세웠는데요. AI를 기반으로 한 제조 설계 지능화 플랫폼을 조성하고 자율제조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 공장 보급 지원 등을 통해 경북 AI 융합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8월 빅데이터로 보는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구 동부소방서가 50년 만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했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했던 기존 청사를 떠나 급증하는 대구 동부권역의 소방 수요에 맞춰 신서 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번 이전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재난 대응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속한 출동과 전문적인 훈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미래형 소방서로 거듭나겠다는 대구 동부소방서 심춘섭 서장을 미니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그간 대구 동구 지역의 재난안전 해결사 역할을 맡아온 우리 소방서가 약 50여 년 만에 그동안 동구 신천동의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에서 신서 혁신도시 내 신청사를 마련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지역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재배치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그 신천동 청사는 약 50여 년 전에 지어져 그 당시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소방 인력과 또 많은 장비로 인해 청사 공간이 너무나 협소할 뿐만 아니라 소방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훈련 시설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휴게 공간이 전혀 없어 소방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정말 시급하였지만 주변 상권이나 주거지 밀집으로 소방서 확장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신천동 구청사는 대구 도심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 출동 시 교통 정체로 인해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최근 동부권역은 신서 혁신도시 개발과 주거나 상업시설 확대로 인구 증가와 함께 소방 대상물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방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번 동부소방서의 이전은 동구 전역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좀 더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청사를 옮기고 난 이후 대구 동구 권역 전체가 재난 극복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청사 신축 이전이 아니라 도시재난 대응 시스템 개편 차원에서 추진된 중요한 도시계획적 조치라고 봅니다. 또 신청사는 현대적 소방 수요에 맞춰 신축된 공간으로 출동 동선, 또 지휘체계,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등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기존의 도심에 편중되었던 위치에서 지리적으로 좀 더 동쪽 관문에 위치함으로써 대구 외곽 순환선과 고속도로와의 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훈련탑을 탑재한 소방교육훈련센터가 소방서 부지 내 위치해 있어 이제는 출동대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을 위한 소방안전교실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갖춰져 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방서로서의 역할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며 이번 이전을 통해 동부소방서는 평소 지속적 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력 향상은 물론 소방 대상물의 예방활동 그리고 지역민들의 교육까지 한층 더 강화된 미래형 소방서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청사에서 지역 내 모든 재난 해결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균형 잡힌 소방 조직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소방을 믿고 지지해 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항상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소방의 본질은 결국 모든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예방 중심의 가치인 First in, Last out, 가장 먼저 재난 현장에 진입하고 어떤 순간일지라도 가장 마지막까지 단 한 명의 생명까지도 구조한다는 것을 항상 가슴속에 새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 시민이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기관, 또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동부소방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30주년의 막을 올립니다. 어느덧 청년이 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세계적 거장부터 신예 감독, 300편이 넘는 작품까지 역대급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올해 30살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 241편을 포함해 무려 328편의 작품이 관객을 기다립니다. 상영관도 더 늘었습니다. CGV 센텀시티, 동서대 소양시어터,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까지 관객들의 선택지는 한층 넓어졌습니다. 개막작은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해고된 직장인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작은 전쟁을 담았고 원작은 미국 소설 X입니다. 올해 영화제의 가장 큰 변화는 경쟁 부문 신설입니다. 아시아 주요 작품 14편이 선정돼 대상과 감독상, 배우상 등 5개 부문에서 부산 어워드가 수여됩니다. 지금 한국 영화의 위기를 우리가 말할 때 이 위기를 타개하고 도약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작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싶었습니다. 개봉이 근접해 있는 이런 초대형 작품을 그 개막작으로 선정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 프로그램도 눈길을 끕니다. 거장들의 최신작을 모은 아이콘 섹션은 지난해 17편에서 올해 33편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마르코 벨로키오, 줄리에 비노시 같은 세계적 스타들도 직접 부산에 찾습니다. 신예의 발굴 무대인 비전 섹션 역시 확대 운영됩니다. 한국 12편, 아시아 11편의 신작이 상영돼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거장들의 내한도 화제입니다. 제아장커, 차이밍양, 이창동, 박찬욱은 물론 마이클 만과 션 베이커까지 부산을 찾습니다. 배우 와타나베 켄, 양가휘, 서기, 허광한 등 아시아 대표 배우들도 한자리에 보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또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른 방식의 모색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막식부터 폐막식, 마스터 클래스와 커뮤니티 비프, 동네방네 비프 등 관객 참여 프로그램까지 대폭 강화된 30번째 부산 국제영화제. 단순한 상영을 넘어 올해는 한국 영화의 재도약과 아시아 영화의 오늘을 확인하는 축제로 관객을 맞이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주시가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교부세는 다음 달 말 열리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확보된 예산은 에이펙 경주 전시장 건립 50억 원, 에이펙 기념공원 조성 10억 원, 도시경관 개선 15억 원, 안가급 주민복지시설 건립 6억 원 등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에도 특별교부세 156억 원을 확보해 화백 컨벤션센터 리모델링, 미디어센터 건립, 정상회의장 경관 개선 등 에이펙 관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산 공설시장을 대표하는 별지 야시장이 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경산시는 운영에 앞서 개막식과 전야제를 열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야시장은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리며 가요제와 플리마켓, 음식 매대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선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